트럼프 관세 폭풍, 세계는 어떻게 살아남나? 주제 EU-인도 FTA 타결로 본 탈미국 경제연대의 시작. 일장 20년 만에 악수한 두 거인, 대체 무슨 일? 오프닝 멘트 20년 동안 서로 쳐다보지도 않던 유럽과 인도가 갑자기 손을 잡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2025년 1월 역사적인 일이 벌어졌습니다. 유럽연합 EU과 인도가 드디어 자유무역협정 FTA에 서명한 겁니다. FTA가 뭐냐고요? 쉽게 말하면 우리끼리 물건 사고 팔 때 세금 깎아주자는 약속입니다. 보통 외국 물건을 사면 관세라는 세금을 내야 하는데 FTA를 맺으면 이 세금이 확 줄어들거나 아예 없어집니다. 그런데 이게 왜 뉴스냐? 바로 규모 때문입니다. EU는 27개 나라, 인구 4억 5천만 명. 인도는 인구 14억 명. 합치면 전 세계 인구의 4분의 1이 하나의 거대한 시장으로 묶인 겁니다. 돈으로 따지면 전 세계 GDP의 25%를 차지하는 어마어마한 경제권입니다. 더 놀라운 건 시간입니다. 이 협상은 무려 2004년에 시작됐어요. 21년 동안 질질 끌다가 갑자기 타결된 겁니다. 마치 20년 동안 연락 두절이던 친구가 갑자기 전화해서 내일 결혼식 올린다고 하는 것과 비슷합니다. 왜 이렇게 급하게 손을 잡았을까요? 답은 하나입니다. 트럼프. 2025년 1월 20일 도널드 트럼프가 다시 미국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취임하자마자 관세 폭탄을 터뜨리기 시작했죠. EU산 자동차에는 25%, 인도산 제품에도 높은 관세를 때렸습니다. 유럽과 인도는 깨달았습니다. 미국 시장만 바라보다간 우리 모두 망한다. 그래서 서로가 서로의 탈출구가 되기로 한 겁니다. 20년 묵은 감정도 협상 테이블의 이견도 모두 접었습니다. 생존이 걸린 문제였으니까요. 이장 관세 96% 철폐. 도대체 뭘 주고받는 거야? 오프닝 멘트 유럽 명품 자동차가 인도에서 반값이 됩니다. 대신 인도는 뭘 얻을까요? 이번 FTA의 핵심은 관세 철폐입니다. 숫자로 보면 더 실감나죠? 인도 EU 상품 96.6% 관세 철폐. EU 인도 상품 99.3% 관세 철폐. 거의 100% 문을 활짝 연 겁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뭐가 바뀔까요? 유럽이 얻는 것 인도는 이번에 자동차 관세를 확 낮췄습니다. 지금까지 벤츠, BMW 같은 유럽산 고급 자동차를 인도에서 사려면 110%의 관세를 내야 했어요. 1억 원짜리 차가 2억 1천만 원이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 관세를 단계적으로 10%까지 낮춥니다. 즉, 1억 원짜리 차가 1억 1천만 원 정도로 살 수 있게 되는 겁니다. 14억 인구의 중산층이 폭발적으로 늘고 있는 인도 시장에서 이건 유럽 자동차 업체들에게 금광입니다. 또 와인도 있습니다. 지금까지 150% 관세를 내던 프랑스산 와인이 20%로 뚝 떨어집니다. 와인 한 병에 10만 원 하던 게 4만 원대로 내려가는 거죠. 인도가 얻는 것 인도는 주로 섬유, 의류, 농산물, IT 서비스를 유럽에 팔게 됩니다. 인도산 면 셔츠, 가죽 가방, 향신료, 차 같은 것들이 유럽 시장에서 관세 부담 없이 팔릴 수 있게 된 겁니다. 특히 중요한 건 IT와 서비스업입니다. 인도는 소프트웨어 개발, 콜센터, 데이터 분석 같은 분야에서 엄청난 인력을 보유하고 있어요. 이제 유럽 기업들이 인도 인력을 더 쉽게 고용할 수 있게 됐습니다. 결국 이건 윈마이너스윈입니다. 유럽은 거대한 인도 시장을, 인도는 부유한 유럽 시장을 얻은 겁니다. 그리고 둘 다 미국 의존도를 확 낮췄습니다. 삼장 모디가 모든 협정의 어머니라고 부른 이유. 오프닝 멘트 인도 총리가 이 협정을 어머니라고 불렀습니다. 과장일까요? 진심일까요?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는 이번 협정을 모든 협정의 어머니 머더, 어브 올 트레이드 딜즈라고 표현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말했을까요? 인도 입장에서 이건 생존 문제였기 때문입니다. 인도의 위기 트럼프는 인도를 관세, 킹킹 어브 테러푸스이라고 비난하며 징벌적 관세를 매겼습니다. 특히 인도가 러시아산 원유를 계속 수입한다는 이유로요. 인도는 에너지의 상당 부분을 수입에 의존합니다. 러시아산 원유는 싸고
인도 경제에 꼭 필요했어요. 그런데 미국이 러시아랑 거래하면 너네도 제재라며 압박한 겁니다. 이러다 보니 인도 제품이 미국 시장에서 팔리기 어려워졌습니다. 수출길이 막힌 거죠. 인도 경제는 제조업과 IT 수출로 먹고 사는데 이게 막히면 성장이 멈춥니다. EU라는 탈출구. 그래서 인도는 유럽이라는 새로운 문을 활짝 열기로 했습니다. 유럽연합은 미국 다음으로 큰 경제권이고 구매력도 높습니다. 더 중요한 건 지정학적 균형입니다. 인도는 미국, 중국 사이에서 줄타기를 해야 하는 나라예요. 미국에만 의존하면 중국이 압박하고 중국에 가까워지면 미국이 삐집니다. 그런데 유럽과 강하게 손잡으면 나 미국 없어도 살 수 있어라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습니다. 동시에 중국 견제 카드로도 쓸 수 있죠. 모디가 이걸 어머니라고 부른 건 이 협정이 앞으로 인도가 맺을 모든 무역 협정의 모델이 되기 때문입니다. 영국, 호주, 칠레, 페루, 인도는 지금 전 세계와 FTA 네트워크를 깔고 있습니다. 그 시작점이 바로 EU-인도 FTA입니다. 이막 새로운 판짜기. 사장 미국 빠진 세계 지도. 누가 새 중심이 되나? 오프닝 멘트. 미국이 문을 닫으면 세계는 새로운 문을 만듭니다. 그 문이 지금 활짝 열리고 있습니다. 트럼프의 관세 정책은 부메랑이 되어 돌아오고 있습니다. 미국이 보호무역주의로 문을 닫자 세계 각국이 그럼 우리끼리 하자며 새로운 경제 블록을 만들고 있거든요. 유럽의 전방위 외교 이유는 지금 FTA를 난사하고 있습니다. 남미 메르쿠르머코서, 브라질, 아르헨티나, 우루과이, 파라과이 등 남미 4대 경제권과 FTA 체결. 뉴질랜드 2024년 발효. 칠레 협상 중. 인도 2025년 타결. 왜 이렇게 바쁘게 움직일까요? 유럽 경제가 위기이기 때문입니다. 독일 자동차 산업은 무너지고 프랑스 명품 산업도 중국 수요 감소로 타격을 입었습니다. 러시아 마이너스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에너지 가격은 치솟았고 미국은 관세로 압박합니다. 유럽은 새로운 시장이 절실했어요. 인도의 FTA 러시. 인도도 마찬가지입니다. EU 말고도 영국 협상 막바지. 뉴질랜드 타결. 칠레, 페루 진행 중. 호주 이미 체결. 인도는 미국 하나 잃어도 10개를 얻는다 전략을 쓰고 있습니다. 중견국의 부상. 이 흐름에서 주목할 건 중견국 미들 파워의 역할입니다. 인도, 브라질, 인도네시아, 터키 같은 나라들이 미국 마이너스 중국 양강구도 사이에서 제3의 축을 만들고 있어요. 이들은 인구도 많고 경제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습니다. 이제 더 이상 미국이나 중국의 하청업체로 남고 싶지 않은 겁니다. 트럼프가 관세로 압박하면 우리끼리 뭉치면 되지라는 게 이들의 답입니다. 결국 세계 경제 지도는 미국 중심의 단극 체제에서 다극 체제로 빠르게 재편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중심에 EU-인도 FTA가 있습니다. 오장 트럼프는 왜 화났을까? 러시아 전쟁 자금 논란. 오프닝 멘트. 미국이 이 협정에 발끈했습니다. 너희가 푸틴 전쟁 도와주는 거 아니냐고요. EU-인도 FTA가 발표되자 미국 반응은 차가웠습니다. 트럼프 행정부는 공식적으로 이렇게 말했습니다.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를 사서 푸틴의 전쟁 자금을 대주고 있다. 그런 나라와 FTA를 맺는 유럽은 결국 러시아를 돕는 것이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인도의 러시아산 원유 수입. 우크라이나 전쟁이 터진 뒤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산 원유를 보이콧했습니다. 러시아 경제를 압박해서 전쟁을 멈추게 하려는 전략이었죠. 그런데 인도는 오히려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늘렸습니다. 왜? 싸니까요. 러시아는 서방 제재로 원유를 팔 곳이 없어지자 가격을 확 낮춰서 인도와 중국에 팔기 시작했어요. 인도 입장에선 왜 비싼 중동산 원유를 사? 러시아산이 훨씬 싸잖아였습니다. 실제로 인도는 러시아산 원유 수입을 통해 연간 수십억 달러를 아꼈어요. 미국의 논리. 미국은 이게 푸틴 전쟁 자금이 된다고 봅니다. 러시아가 인도한테 원유 팔아서 번 돈으로 미사일을 만들고 우크라이나를 공격한다는 거죠. 그런데 유럽이 그런 인도와 FTA를 맺으면 결국 유럽 돈 인도 러시아 전쟁 이런 경로가 생긴다는 게 미국 주장입니다.
EU와 인도에 반박하지만 EU와 인도는 그건 억지라고 맞받아칩니다. 첫째, 인도는 중립국입니다. 러시아 전쟁에 찬성하지도 제재에 동참하지도 않았어요. 국제법상 인도는 아무 잘못이 없습니다. 둘째, 유럽도 속사정이 있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 초기 유럽도 러시아산 천연가스를 완전히 끊지 못했어요. 에너지가 필요했으니까요. 그런데 인도더러 러시아산 원유 끊으라고 하는 건 이중잣대 아니냐는 겁니다. 결국 이건 미국의 견제입니다. EU와 인도가 손잡는 걸 미국이 탐탁지 않게 본다는 증거죠. 육장각자 도생을 넘어 대안적 결속으로. 오프닝 멘트 혼자 살아남기도 벅찬데 왜 손을 잡을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같이 죽느니 같이 살자. 트럼프 시대의 세계 경제를 한 단어로 요약하면 각자도생입니다. 미국이 아메리카 퍼스트를 외치며 동맹도 때리고 적국도 때립니다. 그러니 각국은 내가 알아서 살아야지 모드로 전환했죠. 그런데 EU-인도 FTA는 한 단계 더 나아갔습니다. 각자도생을 넘어서 대안적 결속을 선택한 겁니다. 대안적 결속이란 쉽게 말하면 미국 없는 세계 경제를 만드는 겁니다. 지금까지 세계 무역은 미국이 중심이었어요. 달러로 거래하고 미국 시장을 목표로 물건을 만들고 미국 기술을 쓰고. 그런데 미국이나 이제 안 놀아라고 하면 세계는 새로운 중심을 만들어야 합니다. 그게 바로 EU-인도 같은 연대입니다. 힘의 균형 인도 혼자서는 미국을 상대하기 어렵습니다. EU도 마찬가지죠. 하지만 둘이 합치면 인구 20억, GDP 25%, 기술력 이후 인력 인도, 자원 인도 자본 이후. 이 정도면 미국 견제가 가능합니다. 중국도 함부로 못합니다. 실리와 명분 더 중요한 건 명분입니다. 미국이 내 맘대로 관세 때리고 동맹 버리고 약속 깨는 모습을 보이면서 세계는 미국은 더 이상 믿을 수 없다는 결론에 도달했어요. 그래서 EU와 인도는 우리가 새로운 규칙을 만들자고 선언한 겁니다. 트럼프가 깨뜨린 질서 위에 새로운 질서를 세우겠다는 거죠. 이건 단순한 무역 협정이 아닙니다. 21세기 세계 질서의 재편입니다. 그리고 그 신호탄이 바로 EU-인도 FTA입니다. 3막 한국의 선택. 7장 우리는 어느 편? 한국이 놓친 것들. 오프닝 멘트 3개가 새 판을 짜는데 한국은 아직 옛판에 앉아 있습니다. 이대로 괜찮을까요? EU-인도 FTA 소식을 들으며 한국 경제계는 우리는 이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한국의 현 위치의 한국은 수출 의존 경제입니다. GDP의 40%가 수출에서 나옵니다. 주요 수출 시장은 중국 25%, 미국 15%, EU 9%, 동남아 15%. 문제는 1번과 2번입니다. 중국은 경제가 안 좋아지고 있고 미국은 트럼프가 관세를 때립니다. 두 기둥이 흔들리는 겁니다. 인도 시장 놓쳤다. 인도는 14억 인구에 빠르게 성장하는 시장입니다. 2024년 기준 GDP 성장률 7%, 중산층 5억 명 돌파. 그런데 한국은 인도와 FTA가 없습니다. 2009년부터 협상했지만 아직도 타결 못했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삼성 스마트폰, 현대차, LG가전이 인도 시장에서 높은 관세를 내야 한다는 겁니다. 반면 EU 기업들은 이제 관세 부담이 확 줄어듭니다. 경쟁에서 밀리는 겁니다. RCEP 참여 안 했다. 2022년 아시아-태평양 15개국이 RCEP형 내포괄적 경제동 반자 협정을 출범시켰습니다. 중국, 일본, 아세안, 호주, 뉴질랜드. 한국은 안 들어갔습니다. 미국 눈치 보느라. 그 사이 세계는 새 판을 짜고 있습니다. EU-인도, 메르쿠르, RCEP 거대 경제 블록들이 생기는데 한국은 어정쩡한 위치에 있어요. 미국 올인의 위험. 한국은 미국의 올인 전략을 써왔습니다. 반도체, 배터리, 방산 모두 미국 시장 목표로 투자했어요. 그런데 트럼프가 한국산 제품에도 관세라고 하면 한국은 대안이 없습니다. EU-인도처럼 다른 시장을 확보하지 못했으니까요. 8장 생존의 기로 한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나?
오프닝 멘트 답은 하나입니다. 판을 다시 짜든지 새 판에 끼든지. 방관은 답이 아닙니다. 마지막 장입니다. 그럼 한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1. 인도 FTA 서둘러라. 한국 인도 FTA 협상을 최우선 과제로 끌어올려야 합니다. 인도는 이제 EU와 손잡았으니 한국과 협상할 동기가 줄어들었어요. 그 전에 빨리 타결해야 합니다. 특히 자동차, 반도체, 스마트폰 분야에서 인도 시장은 한국에게 기회입니다. 늦으면 EU 기업들한테 다 빼앗깁니다. 2. 다변화 전략. 미국, 중국 두 바구니에만 계란을 담지 마세요. 동남아, 베트남, 인도네시아, 태국, 중동 UAE, 사우디 에너지 전환 시장, 남미 브라질, 칠레 자원, 농산물, 아프리카 미래 성장 시장. 세계 곳곳에 작은 바구니를 여러 개 만들어야 합니다. 3. 규칙 만드는 쪽에 서라. 한국은 지금까지 규칙 따라가는 나라였습니다. 미국이 만든 규칙, 중국이 제시한 조건에 맞춰 움직였죠. 이제는 규칙 만드는 쪽에 서야 합니다. 디지털 무역 규범, 탄소 배출권 거래, 공급망 재편 기준. 이런 데서 한국이 주도권을 잡아야 합니다. EU-인도처럼 우리도 판짜는 역할을 해야 해요. 4. 기술 자립. 반도체, 배터리, AI. 한국이 잘하는 분야에서 기술 자립을 이뤄야 합니다. 미국이나 중국에 의존하지 않고 우리 기술로 세계 시장을 공략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론. 선택의 시간. EU-인도 FTA는 우리에게 경고입니다. 세계는 빠르게 움직이고 있다. 가만히 있으면 도태된다. 트럼프 관세 폭풍 속에서 한국이 선택할 수 있는 길은 세 가지입니다. 미국의 계속 올인 위험, 중국 쪽으로 기울기더 위험, 제3의 길, 다변화와 연대 가능성. EU-인도가 보여준 건 3번입니다. 거대 강국에 휘둘리지 않고 스스로 판을 짜는 전략. 한국도 이제 선택해야 합니다. 구경만 하고 있을 시간은 없습니다. 엔딩 멘트. 트럼프의 관세 폭풍은 위기이자 기회입니다. EU와 인도가 20년 묵은 감정을 접고 손잡은 것처럼 한국도 과감한 결단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한국 기업들이 실제로 어떻게 대응하고 있는지 다뤄보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클로드는 AI이며 실수할 수 있습니다. 응답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